인류의 역사상 단 4명밖에 하지 못한 레슬링 2체급 그랜드슬램을 이루어낸 심건호 선수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 제가 왜 그렇게 존경하는지, 그리고 전세계 레슬링 광팬들이 도대체 심건호 선수를 레슬링 천재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건호 선수는 전세계 4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레슬링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으며, 전성기 시절인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출전한 아시안게임, 월드컵, 아시안 챔피언십, 그리고 올림픽 게임 등 세계 대회를 모조리 쓸어버리는 등의 경이로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실력과 열정으로만 따지면 감히 대한민국이 나온 최고의 격투 관련 스포츠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제1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채널 차분한 효도르입니다. 오늘은 지난 레슬링 특집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대표 레슬러, 대한민국 대표 격투가 심건호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레슬링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대중들이 생각하는 레슬링은 프로레슬링이 아닌 실제 올림픽 종목 레슬링이며, 다음 방송에는 프로레슬링 스타 출신인 CM 펑크가 WWE와 실컷 싸우고 떠난 뒤에 UFC 입성하여 격투기에 도전하게 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72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태어난 심건호 선수는 소년체전에서부터 전관왕을 하며 뛰어난 운동신경과 센스를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그의 폭주는 고등학교까지도 멈출 줄 몰랐으며, 서울체육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국체육대학교에 들어간 후 본격적으로 레슬러로서의 명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는 본래 전신 공격이 가능하고 룰이 꽤 자유롭고 경기 페이스가 빠른 자유형 레슬링으로 레슬링에 입문했으나, 그는 나중에 그레코로만 스타일이 자신에게 더 맞는다며 그리로 전향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유형과 그레코로만 레슬링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차분한 효도로 무술 분석 시리즈 중 레슬링 편 추천합니다. 아무튼 1992년 심건호 선수는 48kg급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국제대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선발전을 다 이겨놓고 국가대표 자격을 1991년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권덕용 선수에게 뺏기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드네요.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면 애초에 선발전에 참가를 못하게 해야지, 막상 우승하고 나니 거절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협회가 선택한 국가대표 권도경 선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하여 예선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레슬링 팬으로서, 심건호 선수의 팬으로서 혈압이 오르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사건 이후 심건호 선수는 실력과 경력이 인정되어 다음 해인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대표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윗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심건호는 이제 정말 운동만 잘하면 시기에 들어서는데요. 그리고 그는 1993년에 세계 선수권 동메달을 시작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까지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전 세계 대회를 쓸어 담으며 세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이 걱정하던 부분, 바로 경력을 실컷 채우고 나더니 어느덧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 출전한 심건호는 4년 전과는 많이 다르게 이미 세계적으로 유력한 금메달 후보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확실히 심건호 선수는 천재였지만 그렇다고 세계 탑급 선수들이 만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2회전에서 러시아 선수와 붙어 치열한 공방을 갖습니다. 이 경기는 연장전까지 돌입하고 계속해서 손에 땀이 지는 경기가 지속됩니다. 결국 심건호 선수는 최종 스코어 2대1 단 1점 차이로 승리를 거두죠. 이후 그는 순탄하게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승 경기는 비록 연장전까지 돌입하긴 했지만 최종 점수 4대0으로 깔끔하게 상대방을 제압하고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첫 금메달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100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심건호는 올림픽 금메달로 자신의 말 그대로 세계 정상급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냈으며, 대한민국 레슬링계는 심건호 선수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전세계 레슬링 팬들도 그의 본격적인 전성기를 기대했으나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심건호 선수가 뛴 1996년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그의 체급인 48kg급이 폐지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심건호 선수가 압도적으로 잘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그의 체급인 48kg급을 없앤 거라는 루머가 있는데요. 솔직히 심건호 선수는 우리나라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레슬링 천재인 것도 맞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그 루머는 사실 무근입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48kg급은 선수도 많지 않고 대중의 관심도 적어 올림픽 협회에서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무게로 더 이상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된 심건호 선수는 강제로 몸무게를 54kg로 올렸습니다. 한 번에 6kg를 찌운다는 것은 그것도 이미 최상의 컨디션과 최적화를 최대치까지 끌려놓은 피지컬에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새 몸무게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심건호 선수는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몸무게 6kg의 차이는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운동선수에게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1kg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죠. 그래플링이 테크닉도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힘도 받쳐주어야 합니다. 그만큼 한 체급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이렇게 체급을 옮기는 것이 어렵고 자신의 몸이 익숙하지 않은 몸무게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두 체급에서 그랜드슬램을 해낸 심건호 선수를 포함한 4명의 선수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튼 96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세계대회를 누비고 새로운 체급에 적응하기 위해 트레이닝을 해온 심건호 선수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그레코 로마형 레슬링 54kg급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출전합니다. 아무리 심건호라고 해도 전 세계의 강자를 상대로 싸우는데 고전을 안 할 수가 없죠. 8강에서 독일 선수와의 경기는 매우 아슬아슬했는데요. 지고 있던 경기에서 겨우 역전에 성공하여 5대4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 경기인 4강에서는 북한의 강영균 선수와 붙게 되고 심건호 선수는 10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눌러버리고 다시 여유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이 경기는 지금도 레전드 경기로 뽑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날 심건호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난 선수는 쿠바의 리바스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2000년 당시 54kg급의 절대 강자로 불리운 리바스 상대로 심건호 선수는 폭풍 공격을 가하면서 35초 만에 8점을 따냅니다. 훗날 인터뷰에 따르면 경기 당시 심건호 선수는 점수를 잘못 계산하여 10대0으로 자신이 이기고 끝난 줄 알았다가 시간이 4분이나 남은 것을 보고 필사적으로 방어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당연한 테크닉이지만 당시엔 획기적이었던 옆구리 방어 기술을 보여주며 완벽한 방어에 성공합니다. 4분 동안 끊임없이 심건호를 공격한 리바스는 답답한 모습만 보이다가 결국 심건호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를 상대로 8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짓눌러버립니다. 그렇게 그는 고대 올림픽에서 현대까지 두 체급 그랜드슬램을 딴 4명 중 1명이 됩니다. 참고로 레슬링계에서 두 체급 그랜드슬램에 성공한 선수는 러시아의 알렉산더 메드베드, 터키의 함자 예리카야, 레반 테디 아시빌리,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의 심건호 선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그랜드슬램의 기준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다른 두 체급에서 그랜드슬램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후 심건호 선수는 자신은 꿈을 이루었다는 거창한 말을 남기고 현역에서 잠시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그는 후배 양석이 힘을 쓰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기간이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훈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대표 선발전 1차 대회는 후배에게 패배했지만 2차 대회에서는 결승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그는 올림픽 3연패라는 기록을 위해 최선을 다짐했으나 협회는 이미 국가대표를 정해버린 상황이라 아쉽게도 그의 3연패 도전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참고로 레슬링에서 3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은 지구 역사상 단 5명밖에 없으며 이 5명 중 경량급 선수는 단 1명도 없어 심건호 선수가 만약 이 기록을 세웠다면 그랜드슬램, 3연패, 그리고 명예의 전당까지 정말 레슬링에서는 신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그는 신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던 협회의 결정에 따라 심건호 선수는 인류 최초의 경량급 3연패 도전할 기회를 뺏기고 맙니다.
그의 레슬링 스타일에 대해 잠시 분석하자면 그는 단순히 레슬링을 잘하는 선수가 아닌 테크닉과 심리전까지 겸비한 정말 천재적인 레슬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테크닉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용했지만 시작부터 상대방을 기술로 제압하기보단 일부러 빈틈을 보이며 미끼를 던지고 상대가 미끼를 덥석 물고 그 빈틈을 공격할 때 바로 카운터를 하며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눌러버렸습니다. 이렇게 심건호 선수는 힘도 세고 테크닉도 좋고 심리전에서도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또한 그는 구사할 줄 아는 기술의 폭도 매우 넓고 다양해서 상대 선수는 언제 어디서 그가 어떤 기술을 쓸지 전혀 알 수 없어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보통 레슬링 선수들은 자신만의 강점이 있고 한두 개의 주무기가 있는 것이 대다수였는데 심건호 선수는 대충 5-6가지의 레파토리가 있었으니 심건호 선수와 붙는 선수는 그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 경기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심건호 선수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량급 레슬링계를 제패했으며 강제로 자신의 체급도 아닌 한 체급을 올려서 자신보다 체구가 큰 이들과 겨루었는데도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죠. 그는 정말로 노력하는 천재입니다. 그리고 2004년 올림픽 당시 그는 해설에도 도전했으나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길게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경건한 자세로 진행을 한 올림픽 해설에 심건호 선수는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터뜨리고 옆 중계석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할 정도로 흥분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것 같죠? 지금이라도 아프리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격투기나 레슬링 혹은 유도 혹은 주짓수 같은 그래플링 경기들을 그때처럼 해설해준다면 농담 아니고 정말 많은 관심을 얻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남북녀 2에 나와 그는 알코올 의존증 수준이고 뇌와 간이 이미 많이 망가졌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한평생 경쟁을 해야 했고 왕관의 무게가 무거워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방송은 100% 컨셉이고 심건호 선수는 사실 매우 건강하다는 말도 있지만 일단 컨셉이라는 말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컨셉이라는 게 확인된다면 영상 설명란과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은퇴 후 그가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경력을 쌓은 해외 레슬링 선수들은 대다수가 출세를 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실입니다. 특히 심건호 선수는 레슬링 팬들로부터 경량급의 카렐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의 극찬을 받고 있죠. 거인이자 괴물이자 중령급의 최강자인 카렐린은 현재 푸틴의 경호를 맡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과장을 더하자면 심건호 선수는 전세계 경량급 레슬러들의 목표이자 우상입니다. 그의 경력이 과대포장되었고 가끔 유일한 2체급 그랜드 슬램이나 무패 선수라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긴 하지만 그의 경력이 부풀려졌다고 해서 절대로 그의 실제 경력이 무시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레전드급 레슬러입니다. 네,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심건호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프로레슬링 WWE가 낳은 스타 CM 펑크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격투기 도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차분한 효들이었습니다.